자, 포드가 7세대 머스탱을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6세대 모델과 대비해서 가격이 적게는 800만 원, 많게는 120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자, 가격이 올라간 건 인정하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합당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구성과 성능을 갖췄는지가 중요하겠죠?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기존 5세대 머스탱에서 6세대로 넘어갔을 때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바뀌었죠. 7세대 머스탱은 그 6세대 머스탱에서 조금 더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크기 변화도 얼마 안 돼요. 길이, 너비, 폭, 높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길이만 범퍼 등의 변화를 통해서 약 20m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디자인을 봤을 때도 기존 모델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예쁘고 조금 더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변경이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전면부나 측면부가 조금은 다듬어진 모습을 갖는다면 후면부는 조금 더 눌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리어 램프가 거의 기역자에 가까운 형태로 꺾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보면은 조금 더 낮고 넓은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번 머스탱의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머플러에 있습니다. 기존 6세대 모델의 2.3 에코부스트 모델은 머플러가 듀얼 사양이었습니다. 때문에 뒤에가 조금은 밋밋해 보이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2.3 에코부스트 모델도 쿼드 머플러가 적용이 됩니다. 5.0하고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가변 배기 시스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배기 사운드를 운전자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머스탱은 2.3 모델과 옵션형 간의 성능 차이를 비롯해서 구성 차이도 굉장히 좀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3 에코부스트 모델도 많은 성능적인 요소를 담고 있거든요. 왜냐면 포드코리아에서 이번에 7세대 머스탱에 모두 GT 퍼포먼스 패키지를 기본 사양으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브레이크 시스템, 전륜 6피스톤, 후륜 4피스톤에 대용량 디스크가 모두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후륜의 토센 방식의 리어 디퍼런셜 당연히 들어갑니다. 여기에 마그네라이드 전자식 댐핑 시스템을 비롯해서 브레이크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에어 덕트, 그리고 미션 쿨러까지 탑재가 됩니다. 이런 성능적인 부분까지 2.3 에코부스트 모델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만족감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세대로 업그레이드 된 신형 머스탱, 이 조립 품질, 빌드 퀄리티는 어느 정도인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부분의 파팅 라인이 꽤나 크게 들어갔는데 A필러와 전륜 프론트 팬더, 그리고 이 도어, 이 세 가지 패널이 맞물리는 부분에 구멍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그냥 들어갈 정도로, 이 정도로 큰데 아무래도 미국산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이런 단차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링컨에서 느껴지는 그런 조립 단차는 굉장히 적고 품질도 균일했거든요. 포드에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도장 부분에 대한 오렌지 필도 한번 봐볼게요. 자, 옆에서 보는데 전반적인 이런 슬립감이라든지 펄의 도포 부분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오렌지 필이 조금은 보입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만큼은 아닌 그런 도장의 퀄리티라고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로 왔으니까 조립 품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실내 곳곳에 여러 가지 소프트폼 재질을 많이 활용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과거 머스탱이 올드하고 좀 플라스틱 감성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러운 감각을 많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티칭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스티어링 휠 이 칼럼 쪽의 마감도 꽤나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카본 룩의 패널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만 제외한다면 정말 잘 만들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에 적용되는 가죽 재질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이 링컨에 적용되는 것만큼의 고품질은 아니지만 스티칭과 파이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감적으로도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시트는 제가 직접 이렇게 앉았는데 조금은 시트의 높이가 높게 느껴집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낮췄는데 높다고 느껴지거든요. 향후 시트 포지션이 조금 더 낮게 설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스티링 휠 디자인도 새롭게 변경이 됐죠. 기존의 원형에서 이제는 D컷 스타일로 변경이 됐고, 손을 파지하는 부분 안쪽에 이렇게 싹 말려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립감도 조금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적용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하지만 밟는 주행을 할 때 드리프트 브레이크로 작동을 할 수 있게도 만들었고요. 상당히 괜찮고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텐션이 꽤나 무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뭐 그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크게 변했습니다. 먼저 계기판은 기존 12인치에서 12.4인치로 커졌고,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는 8인치에서 무려 13.2인치로 커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이 그래픽 디자인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가 좋아졌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뭐 연비를 비롯해서 타이어 공기하면 당연히 표시해줘야 되는 거고, 게이지 세부 정보를 보니까 꽤나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린더 헤드온도 일반적인 차에는 보여주지 않는 정보인데 여기까지 보여주고, 진공 부스트, 흡기 공기 온도를 비롯해서 공연비까지 보여주네요. 정보 전달에 조금 더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기판 테마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반 모드는 이런 모양이고,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 조금 더 이렇게 날렵한 모양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트랙 모드는 기존 6세대 머스탱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타코미터 게이지가 이 상단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간략한, 요즘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간략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기능 소비자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자, 과거 머스탱에서 볼 수 있었던 이 디스플레이 테마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옛날 감성이죠. 이 그린 컬러 계열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부분도 좀 참신하게 느껴지네요. 자, 이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처음 느껴지는 부분은 상당히 빠릿빠릿합니다. 뭘 눌러도 바로바로 이렇게 뜨는 부분이 확실히 빨라졌다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 마이 머스탱으로 가면 여러 가지 커스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랙 모드로 가면, 트랙 앱으로 가면 가속도 타이머, 일단 브레이크, 제동 성능을 비롯해서 랩 타이머도 잴 수 있고요. 여기서 드리프트 브레이크도 바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 모델의 모든 모델에 적용되는 이 라인락 기능, 앞바퀴 브레이크를 잠그고 뒷바퀴 브레이크는 해제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제 뒷바퀴만 태워서 이제 타이어 온도를 올리는 그런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보조 게이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3가지 아니면 이 5가지를 보여줄 수 있고, 각각의 보여주는 화면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주행 모드에서도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주행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댐핑 시스템, 스티어링,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을 비롯해서 이 배기 사운드까지도 커스텀이 모두 가능합니다. 상당히 빠릿빠릿하고 운전자가 원하는 기능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잘 만들어진 모습도 볼 수 있네요. 이외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추가됐고요. 메모리 시트 기능도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없어서 국내 소비자들께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꽤나 좀 만족스럽겠죠? 8기통 5리터 자연흡기 엔진, 코요테 엔진인데 4세대로 변화가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 흡기 포트가 이제 듀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로 인해서 스로틀 바디도 2개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공기량을 흡입해서 더 많은 출력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단순히 공기 흡입뿐만 아니라 최대 가용 엔진 회전수도 기존에는 7000rpm에서 현재는 거의 8000rpm 가까이 쓸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최고 출력은 446마력에서 493마력까지 증가가 됐고, 최대 토크도 54.1kgpm에서 57kgpm로 상당히 강력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2.3 엔진도 변경이 됐습니다. 먼저 보어 스트로크 비율이 달라졌는데, 기존 모델이 조금 더 스퀘어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롱 스트로크 타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압축비도 9.5대 1에서 10.6대 1로 조금 더 고압축비로 세팅이 됐고요.
이를 통해서 최고 출력은 291마력에서 319마력까지 높아지고 최대 토크도 44.9kgps에서 48kgps까지 높아졌습니다. 성능은 높아졌죠. 하지만 그만큼 고급류 사용 꼭 필요해질 듯 합니다. 이 밖에 달라진 점으로는 기존 모델에는 옵션0에만 이 스트럿 타워가 적용이 됐다면 이제는 2.3 모델에도 적용이 됩니다. 국내에 출시되는 머스탱은 머스탱 중에서 프리미엄 트림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컬러 액센트 패키지, 푸드 코파일럿 360 패키지, 여기에 GT 퍼포먼스 패키지, 마그니라이드 댐핑 컨트롤, 그리고 액티브 밸브 퍼포먼스 이그저스트까지 모두가 적용이 된 사양이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외에서 동일하게 옵션을 놓고 가격을 책정해 봤더니 2.3 에코부스트 모델은 한 6,1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5.0 모델은 한 7,9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상 국내 가격 그대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7세대 머스탱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제가 좀 반감을 가졌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그래도 그 정도 가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델과 비교를 해도 거의 그 가격 그대로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반감은 조금은 적어질 것 같아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런 갖가지 사양을 조금 덜어내고 좀 가성비를 중시한 트림도 나중에 출시를 하면 소비자 반응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형 머스탱은 이제 한 가지 주행 테스트를 남기고 있죠. 저희가 다양한 테스트, 정밀한 측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고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토그래프의 김선웅이었습니다.